안녕하세요. 성가정 유치원 부모님들. 네, 오늘은 아이들은 놀이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놀이에 관한 거지만 사실 성가정 유치원이 레지오 접근법을 적용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지오 접근법과 이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가정 유치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컨설팅을 오는 이성숙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유아교육학 박사를 했고, 지금 그 레지오 교육 연구회에 우리 성가정 유치원도 참여하고 있는 레지오 교육 연구회의 지도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쏙쏙박사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 쏙쏙박사의 크리에이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육아에 관한 거니까 이 부분 여기에 좀 참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이 2019년에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활동중심에서 놀이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이제 사실 어머님들은 뭐 굳이 이거를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활동과 놀이의 차이를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해봄으로써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왜 놀이 중심으로 바뀌었는지를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이해가 되고, 우리 유치원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이제 원어머지 입학 3당 시기이고, 여러분이 성가정 유치원이 교육을 잘하는 곳이라고 믿고 오셨겠죠. 지난번에 유치원을 선택할 때 과연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치원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가 있어야 아이를 키우는데 마음이 편안하실 거잖아요, 유치원에 보낼 때. 그래서 이 놀이 중심이 뭔지, 기존의 활동 중심하고 놀이 중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중심에서 놀이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는 항상 교육하면은 교사가 뭘 주제를 정해서 준비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뭐 세계 여러 나라도 그랬지만 그런 교육을 해왔는데, 이제 놀이 중심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시작한 놀이,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선생님은 지원하는 수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즉 아이들이 주도하는 수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인 어린이로 키운다 그러면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놀이를 시작한다고 선생님은 그냥 뒤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뭔가 선생님은 제대로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생님이 놀이를 지원하는 게 뭔지, 선생님이 그냥 놀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지만 어떻게 놀이를 지원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더 잘 배울 수 있게 하는지, 그런 것이 핵심이죠. 자, 이제 우리 유아교육자들은 활동과 놀이를 구별을 해요. 그러면 이제 활동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뭔가 계획을 하고 재료도 다 준비를 해서 활동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그대로 모든 아이들이 25명의 아이들이 다 똑같이 활동해서 똑같은 결과물을 내는, 지금까지 다 수많은 교육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걸 이제 우리가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유아교육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놀이로 가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놀이로 간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놀이를 시작해요. 뭐 아이들은 쌓기놀이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미술을 할 수도 있는데, 놀이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놀이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죠. 뭐 쌓기도 선생님이 자 오늘은 탑을 쌓아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뭘 할 건지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놀이를 다양하게 하면 아이들이 배우는 게 다양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놀이는 진행되면서 달라질 수 있다. 밑에 이제 예시를 보면, 옛날에는 엄마 얼굴 꾸미기를 하면 똑같이 했고, 데칼코마니를 하면 물감을 짜주고 똑같이 접어서 똑같이 펴서 데칼코마니를 했어요.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반영할 순간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놀이에서는 그냥 물감놀이, 뭐 롤러로 하든 붓으로 하든 스포이드로 하든 간에 물감놀이를 준비해주면 아이들이 물감놀이를 시작해요. 그럼 어떤 아이는 색을 섞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색을
한 가지 색만 쓰는 아이도 있고 그렇게 돼서 이제 놀이하는 방법이 제각각인 거죠. 그러면 아이들마다 배우는 것도 다양해지고 놀이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데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해보면 엄마들은 이런 불안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뭘 조금 배우면 어떨까? 그 놀이가 제각각인데 우리 아이는 별로 쓸모없는 건 중요한 건 안 배우고 쓸모없는 것만 배우면 어떡해? 이런 여러 가지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맡겨놓고 너가 알아서 해봐 스스로 해보도록 하는 게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교육을 안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불안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놀이를 하면 배우는 게 어떻게 다양해지는지를 이제 뒤에 우리 송가정 아이들이 했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놀도록 하는 게 앞으로의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교육과정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놀이 중심을 하라고 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발표력 이런 거 다 엄마들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이런 거를 키워주는 교육을 해서 자기 주도적인 어린이가 되도록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에서 뭐 사고력 창의성을 키워준다는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서 사고력을 키워줄 것인가 진짜 사고력을 키워주고 있는지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 레지오 접근법에서는 즉 우리 이제 성가정 유치원은 일찍이 벌써 20년 전부터 레지오 접근법을 적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레지오 접근법이란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라는 도시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해온 교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미 이런 사고력과 창의성,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것을 잘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92년 이 레지오 접근법이 세계 10대 우수 유아교육으로 선정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 교육자들이 그래 레지오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지? 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교실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송가정 유치원은 그때 당시에 이 레지오 접근법을 적용하는 정말 선도 그룹에서 지금까지 레지오 접근법을 적용을 해왔고 이미 놀이 중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원생 어머님들은 여러분이 이제 송가정 유치원에서 나간 프로젝트 보고서, 놀이 보고서를 많이 보셨는데 그게 정부에서 말하는 놀이 중심을 최상급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고력을 어떻게 발달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사고력 발달이 시작된다는 것은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자유롭게 구성하기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즉 이제 자유선택 활동 시간이라는 건 뭐 쌓기, 역할, 미술, 뭐 언어 여러 이제 흥미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뭘 하도록 정해주는 게 아니고 너가 어느 영역에서 놀이를 할지 또는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놀이는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쌓기놀이에서 놀이를 시작하고 또 쌓기놀이에서도 내가 탑을 쌓을지 성을 쌓을지 뭐 길을 만들지 이런 것을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근데 내가 탑을 어떻게 쌓지 또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력 발달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를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야 우리 탑을 쌓아볼까? 뭐 탑은 이렇게 쌓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옛날에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성은 어떻게 발달할 것인가? 창의성은 다양한 매체 자유로운 표현의 경험. 여기서 이제 매체라는 것은 재료예요.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재료인데 다양하고 아름다운 재료 또는 아이들이 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자재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따 이제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제 다양한 재료를 주는 이유는 매체가 달라지면 아이들의 생각의 방향이 달라진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러면 가을 동산 그리기를 할 때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릴 때와 물감으로 그릴 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물감은 내가 이 갈색 중에서도 여러 가지 톤의 갈색이 있으니까 어떤 갈색을 쓰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크레파스는 여러 톤의 갈색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갈색을 쓰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크레파스에 있는 어떤 갈색 하나를 골라서 쓰는 건데 물감을 주면 요거보다 조금 더 진한 것 같은데 요거보다 조금 더 연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재료를 주면 아이들의 사고가 되게 다양해진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따 이제 저희가 사례에서 보면 더 동의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 발달은 자유로운 표현의 경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렇죠. 자, 너는 가을 동산을 어떻게 그릴 거야? 그러면 뭐 단풍잎을 그릴 수도 있고 떨어진 낙엽을 그릴 수도 있고 자기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기가 숲을 그리든 나무를 그리든 꽃을 그리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해야 창의성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레지오 접근법에서 하는, 또 우리 성가족 유치원이 그걸 적용하잖아요. 다양한 재료를 주고 자유로운 표현을 경험하도록 했을 때 창의력과 상상력의 날개를 달아준다. 아주 부쩍부쩍 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재료,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재료를 주면 아이들이 재밌어 하죠.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해결력과 발표력은 어떻게 기를 것인지. 우리 성가족 유치원 아이들은 매 학기마다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이제 레지오 접근법에서는 놀이의 심화를 위해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프로젝트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에 그거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완성도를 높이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것을 할 때 뭐 자기가 탑을 쌓을 때 좀 더 완성도가 높은 탑을 쌓도록 하면 그 탑을 쌓는 동안에 문제를 만나게 돼요. 탑이 자꾸 쓰러진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자꾸 탑이 쓰러지지? 내가 쌓으려고 하는 모양은 저 모양인데 왜 그렇게 안 되지? 이런 걸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아이들이 만약에 공동으로 협동 작업으로 한다면 토론을 해야 돼요. 내 생각과 친구의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토론을 하고 여럿이 같이 하다 보면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죠. 나는 이렇게 쌓고 싶은데 저 친구는 저렇게 쌓자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갈등을 조절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을 조정하는 갈등 조정 능력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은 이러이러해. 저 친구의 생각은 이러이러해.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면 이라고 자꾸 토론을 하게 되면 발표력은 저절로 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발표력이 웅변학원에 다녀서 길러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반론을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이랑 발표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놀이 중심에서 왜 정부가 놀이 중심으로 가자고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레지오 접근법을 이미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레지오 접근법에서 하는 방법이 우수한 이유는 이런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성을 발달시켜 줄 수 있는 방법론을 이미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는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각 연령별로 사례를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를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